충격적인 기밀 문서가 공개되었습니다. 중국 공안부가 극비로 분류한 만주족 탄압 문서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만주족 청년들의 한국 연대 움직임을 차단하라. 그들이 한국과 손잡는 순간 우리의 동북 공정은 무너진다. 바로 이 문서 때문에 중국 정부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만주족 청년들이 결성한 화이트 해커 조직이 한국 정부와 손을 잡고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중국인이 아닙니다. 저희는 고구려의 후예이며 한민족의 형제입니다. 목숨을 걸고 한국으로 망명한 24살 만주족 청년의 이 한마디가 중국 정부와 국제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중국이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만주족과 한국의 역사적 연대, 그리고 21세기의 부활한 형제의 놀라운 실화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나우입니다. 올해로 24살이 된 만주족 청년입니다. 지금 저는 서울의 한 대학 기숙사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중국 헤이룽 장성 하얼빈의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장의 사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저는 목숨을 걸고 한국으로 망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중국 동북 삼성 중 하나인 헤이룽 장성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제가 만주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학교에서는 우리를 그저 중국의 56개 소수민족 중 하나라고만 가르쳤고 만주어는 이미 사라진 언어라고 했습니다. 집에서조차 부모님은 만주족 정체성에 대해 말하는 것을 꺼려하셨습니다. 그러던 2024년 겨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중 할아버지의 오래된 나무 상자에서 낡은 문서와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거기에는 만주 문자와 한국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고 100년도 더 된 것으로 보이는 흑백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국 독립군과 만주족 청년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놀라운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구려와 발해의 후예이며 조선의 형제다. 일제에 맞서 함께 싸운 것처럼 언젠가 다시 하나가 될 것이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제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이 비밀을 간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이 사진 중 한 장을 스캔해서 온라인 역사 포럼에 올렸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유품에서 발견한 사진인데 이게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라는 짧은 글과 함께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만에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이 이것은 봉오동 전투 당시 만주족 의병대와 한국 독립군의 연합사진이다 라고 알려주었고 중국 네티즌들은 조작된 사진이다. 즉시 삭제하라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갑작스러운 노크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문을 열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 서 있었습니다. 중국 공안이었습니다. 리나오, 너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 우리와 함께 가야 한다. 그들은 제 방을 뒤지기 시작했고 할아버지의 유품들을 모두 압수했습니다. 저는 경찰서로 끌려가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만주족은 이미 중화민족의 일부가 되었다. 너희는 중국인이다. 한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런 거짓 선동을 계속하면 내 미래는 없을 것이다. 조사관은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그 사진들은 모두 일제가 조작한 것이다. 만주족과 조선인을 이간질시키려는 음모였을 뿐이다. 너는 그런 음모에 노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저는 이미 진실을 알아버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문서는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온 후 비밀리에 같은 생각을 가진 만주족 청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암호화된 메신저를 통해 비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중에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장웨이라는 친구는 천재적인 해킹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 정부의 내부 서버에 침투해서 충격적인 문서들을 발견했습니다. 만주족 역사 말살 프로젝트, 동북 공정 강화 방안, 만주족 한국 연대 차단 전략 같은 극비 문서들이었습니다. 형제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역사는 영원히 사라질 거야. 우리도 뭔가 해야 해.
장회의의 제안으로 우리는 백호 사이버 군단이라는 화이트 해커 조직을 결성했습니다. 백호는 고구려와 발해의 상징이었고 우리 만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역사 자료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활동을 하다 보니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중국과 북한이 공동으로 한국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금융 시스템과 주요 인프라를 마비시키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막아야 해. 한국은 우리의 형제 나라야.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 정부에 이 정보를 전달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연락을 취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역사학자들에게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역사학과의 박민수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의 문서 사진을 첨부하면서 만주족과 한국 독립운동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박 교수님은 즉시 답장을 보내셨습니다. 당신의 자료는 매우 귀중합니다. 우리가 찾고 있던 역사의 잃어버린 고리입니다. 박 교수님을 통해 우리는 한국 정부의 비공식 채널과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보센터 담당자와 암호화된 통신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휴민트를 자처하며 중국 내부의 사이버 공격 징후와 계획을 실시간으로 전달했습니다. 2024년 3월 북한발 대규모 랜섬웨어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주요 병원과 공공기관 시스템이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공격이 시작된 지 불과 30분 만에 차단되었습니다. 한국 언론은 천재 보안 전문가들의 신속한 대응이라고 보도했지만 사실 그 뒤에는 우리 백호 사이버 군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전에 입수한 공격 코드를 분석해서 백신 프로그램을 만들어 한국 측에 전달했던 것입니다. 또한 공격 경로를 역추적해서 북한과 중국의 공격 서버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활동은 곧 중국 당국에 발각되었습니다. 2024년 4월 어느 날 장회의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의 기숙사 방은 텅 비어 있었고 핸드폰도 꺼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그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가족조차 면회가 금지되었습니다. 공포가 우리를 엄습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차례야.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일부는 활동을 중단하고 잠적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핵심 멤버들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더 철저한 보안 대책을 세우고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중국에서는 안전하지 않으니 한국으로 망명하기로 한 것입니다. 망명 준비는 극비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세 그룹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경로를 택했습니다. 제가 속한 그룹은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는 루트를 선택했습니다. 2024년 5월 15일 새벽, 저는 작은 배낭 하나만 메고 기숙사를 나섰습니다. 부모님께는 며칠 여행을 간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부모님도 위험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윈난성 국경 지대까지 가는 데만 3일이 걸렸습니다. 기차와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며 추적을 피했습니다. 국경을 넘는 것은 생사를 건 모험이었습니다. 현지 브로커에게 거금을 주고 몰래 라오스로 넘어갔습니다. 정글을 12시간 동안 걸었고 2번이나 국경 수비대를 만날 뻔했습니다. 라오스에 도착한 후 우리는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저희는 중국에서 온 만주족입니다. 한국 정부를 도왔다가 탄압받고 있습니다. 정치적 망명을 신청합니다. 대사관 직원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우리가 제시한 증거들을 보고는 즉시 본국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 정부로부터 특별 허가가 났습니다. 우리는 난민 지위가 아닌 특별 기여자로 분류되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2024년 5월 28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드디어 형제의 나라에 왔구나. 한국 정부는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한국어 교육과 함께 대학 진학의 기회도 주었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정보보호학과에 특별 전형으로 입학했고 동시에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만주족 역사 연구도 시작했습니다. 박민수 교수님과의 만남은 특별했습니다. 교수님은 제가 가져온 할아버지의 문서들을 보시고는 감격하셨습니다. 이것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 당시 만주족 의병대의 참전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추측만 했을 뿐인데 이제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저는 더 많은 자료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 그리고 그 후에인 만주족과 한민족의 연결고리를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청나라 시대에도 많은 만주족들이 조선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고, 일제강점기에는 적지 않은 만주족들이 한국 독립운동을 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리나우 씨, 당신들이 하는 일은 단순한 역사 연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동북아시아의 진정한 역사를 복원하는 일입니다. 교수님의 격려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히 망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주족과 한민족의 역사적 연대를 복원하고 미래의 통일을 준비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2달쯤 되었을 때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제사회가 우리의 활동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유엔 인권위사회에서 중국의 만주족 문화 탄압을 정식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고, 미국 의회에서도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제공한 자료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2024년 8월 서울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만역사연대 100주년 기념식이었습니다. 1920년대 독립운동 당시의 연대를 기념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만주족 망명자들과 한국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행사장 대형 스크린에는 100년 전 봉오동 전투 당시의 사진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나란히 띄워졌습니다. 독립기념관장님의 연설이 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은 일제에 맞서 함께 싸웠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역사 왜곡과 문화 말살에 맞서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독립운동가의 후예들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100년의 맹세를 낭독했습니다. 우리는 고구려와 발해의 후예이며 한민족의 형제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현재도,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는 하나다. 자유와 진실을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을 맹세한다.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CCTV에서 파견된 기자가 갑자기 마이크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모두 한국의 역사 왜곡이다. 만주족은 중국인이다. 당신들은 분열주의자들이다. 행사장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마이크를 잡고 중국어로 답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는 우리 스스로 결정합니다. 당신들이 70년 동안 우리의 언어를 금지하고 역사를 지우고 문화를 말살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만주족이며 고구려의 후예입니다. 제 발언은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고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득소수 분열주의자들의 망언이라고 비난했고 저와 다른 망명자들을 국가 반역자로 규정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가족들에 대한 보복 위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의 문화 제국주의에 맞선 용감한 저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고 BBC는 우리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한 역사학자는 만주족과 한민족의 연대는 역사적 사실이며 중국의 동북공정이야말로 역사 왜곡이라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한국 정부도 조심스럽지만 확실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국회에서는 한만공동연구센터 설립 예산이 통과되었고 교육부는 역사 교과서에 만주족과의 연대 역사를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또한 우리 같은 만주족 망명자들을 위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즈음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백호 사이버 군단의 활동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중국에 남아있던 동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정보를 보내왔습니다. 중국이 2024년 연말에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대규모 산업 스파이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한국 정보 당국에 이를 알렸고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제가 중국 해커들의 수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방어 시스템 구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여러 차례의 침투 시도를 성공적으로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유엔 총회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소수민족 문화 보호와 역사적 진실 규명에 관한 결의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것입니다. 이 결의안에는 만주족 문화 보존과 역사 연구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만 반대했을 뿐 대부분의 국가들이 찬성했습니다. 이 결의안 통과에는 우리가 제공한 증거들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의 내부 문서들, 문화 말살 정책의 구체적 증거들이 국제사회를 움직였습니다.
한국 대표부는 총회 연설에서 역사적 진실은 그 어떤 정치적 의도로도 왜곡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의 우리 활동은 계속 확대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사이버 보안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한국 학생들에게 만주족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강연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한국 젊은이들이 우리의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와, 진짜 우리가 형제였구나. 한 대학생의 이 말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동안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가 현재를 살아가는 만주족과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만남들을 통해 저는 우리의 연대가 단순한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2024년 11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에 남아있던 백호 사이버 군단 멤버 12명이 일제히 체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중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국제인권단체들과 함께 석방운동을 시작했지만 중국 정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히려 국제사회의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들을 양심수로 규정했고 유럽의회는 중국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도 관련자들에 대한 비자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열심히 활동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사이버 보안 기업에서 인턴십을 시작했고 그곳에서 배운 최신 기술들을 활용해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막는 데 기여했습니다. 특히 2024년 12월에 있었던 북한발 디도스 공격을 조기에 탐지하고 차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한국어도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 친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자유롭게 우리의 정체성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1월에는 특별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디지털 만주족 박물관 구축 사업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여러 민간 단체의 지원으로 온라인상의 만주족의 역사와 문화를 집대성하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술팀장을 맡아 프로젝트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만주족 디아스포라들과 연결되었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등지에 살고 있는 만주족들이 자료와 증언을 보내왔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많은 이들이 우리도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박민수 교수님과 함께 진행한 연구도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는 봉우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 참여한 만주족 의병대원 127명의 명단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전투 후에도 계속 독립운동을 지원했고 일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도 연락을 취했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2025년 2월 서울대학교에서 고구려 발해 만주족 한민족 연속성에 관한 국제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역사학자들이 모여 이 주제를 논의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학술대회를 역사 왜곡의 장이라고 비난했지만 참가한 학자들은 객관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역사적 연속성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일본 도쿄대학의 한 교수가 발표한 내용이 주목받았습니다. 만주족과 한민족의 유전자 분석 결과 두 민족이 매우 가까운 친연관계에 있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언어학적으로도 고구려어, 발해어, 만주어, 한국어 사이에 명확한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학술대회 기간 중 또 한 번 중국 측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이 대거 몰려와 시위를 벌인 것입니다. 한국은 역사 도둑이다. 만주족은 중국인이다. 라는 구호를 외치며 행사장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우리 망명자들에게 배신자, 매국노라고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중국 정부의 세뇌 교육 피해자입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열린 마음으로 역사를 보세요. 우리는 적이 아니라 함께 진실을 찾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놀랍게도 몇몇 중국 유학생들이 나중에 개인적으로 찾아와 사과하고 진실을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2025년 3월 한국의 주요 방송사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잃어버린 형제를 찾아서라는 제목의 4부작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망명자들의 증언, 역사적 자료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활동들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내용이었습니다. 촬영 과정에서 우리는 경기도 연천의 한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100년 전 만주에서 이주해온 한국인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아직도 만주 지역의 풍습 일부를 간직하고 있었고, 심지어 만주어 단어 몇 개를 기억하는 할머니도 계셨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만주에 계실 때 만주족 친구들이 많이 도와주셨대요. 독립운동할 때도 숨겨주고 먹을 것도 나눠주고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할머니의 이 증언은 우리 역사적 연대의 또 다른 증거였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팀과 함께 우리는 비밀리에 중국 동북 지역 취재도 시도했습니다. 물론 우리 망명자들은 갈 수 없었지만 한국 기자들이 관광객으로 위장해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보내온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주족 마을들이 급속히 한족화되고 있었고 만주어 간판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젊은 만주족들 대부분이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숨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청년은 만주족이라고 하면 취업도 어렵고 승진도 안 돼요. 그냥 한족인 척하는 게 편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문화 말살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4월 국제사회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문화 말살도 인권 침해하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비록 중국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판결은 우리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제 국제법적으로도 문화 말살이 범죄 행위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이 무렵 한국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만주족 문화원을 서울에 설립하기로 했고 만주어 교육 프로그램도 개설했습니다. 저도 강사로 참여해 한국 학생들과 재외 만주족들에게 우리의 언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저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할아버지께 배운 것들을 전수하려 노력했습니다. 5월에는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독립운동가 후손 단체에서 우리를 명예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인정해준 것입니다. 비록 공식적인 지위는 아니었지만 그들의 인정과 환영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선조들도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라는 그들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한편 백호 사이버 군단의 활동은 계속되었습니다. 2025년 5월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한국의 오지 통신망을 마비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전에 공격 징후를 포착하고 한국 당국에 알렸습니다. 덕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고 오히려 역공격을 통해 공격자들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한국 정부는 우리를 공식적으로 사이버 안보 특별 자문단으로 임명했습니다. 비록 만주족이라는 신분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기여를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월급도 받게 되었고 더 체계적으로 한국의 사이버 안보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6월 미국 의회 청문회에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중국의 소수민족 탄압과 문화 말살이 주제였습니다. 저는 만주족의 역사와 현재 상황, 그리고 우리가 겪은 탄압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특히 만주족은 단순한 중국의 소수민족이 아니라 독자적인 역사와 문화를 가진 민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왜 한국을 선택했는가? 라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고구려와 발해의 후예입니다. 한민족과 우리는 역사적으로 형제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정체성을 인정해주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청문회 이후 미국 정부는 중국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문화 말살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유럽연합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중국은 격렬히 반발했지만 국제사회의 압력은 계속되었습니다. 2025년 7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 내 일부 지식인들과 인권운동가들이 만주족 문화 보존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비록 즉시 검열되고 삭제되었지만 중국 내부에서도 변화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중국의 젊은 만주족들 사이에서 정체성 찾기 운동이 조용히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SNS를 통해 은밀히 연대하고 만주어를 배우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이 조금씩 싹을 틔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생활도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저는 대학 공부와 함께 한국 IT 기업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과 기술이 한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과 보안 강화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동료들도 저를 중국 전문가가 아닌 만주족 형제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 동료의 말이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데
우리도 똑같이 느껴. 고구려 역사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지. 이런 인식의 변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2025년 8월 현재, 저는 여전히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남산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끔은 고향이 그립기도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게 숨 쉴 수 있고 우리의 정체성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이곳이 진정한 고향처럼 느껴집니다. 최근에는 더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일 한반도와 만주족의 미래라는 주제의 연구입니다. 언젠가 한반도가 통일되고 중국도 민주화된다면 우리 만주족도 진정한 자치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박민수 교수님과 함께 쓰고 있는 책도 곧 출간됩니다. 숨겨진 연대 만주족과 한민족의 1500년이라는 제목입니다. 고구려 시대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총망라한 역작입니다. 이 책이 나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백호 사이버 군단도 이제는 더 큰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만주족 IT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막는 것을 넘어 만주족의 디지털 주권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감동적인 편지를 받았습니다. 중국에 있는 한 만주족 소녀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오빠들이 우리의 역사를 지켜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도 크면 오빠들처럼 되고 싶어요.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을게요. 이런 편지들이 우리가 계속 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제사회의 관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CNN과 진행한 인터뷰는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The Lost Brothers, Manchus and Corinth라는 제목의 특집 방송이었습니다. 방송 후 수많은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고 여러 나라에서 지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몽골의 반응이었습니다. 몽골 정부는 만주족도 알타이 민족의 일원이라며 문화 교류를 제안했습니다.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도 비슷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가족들을 인질로 삼아 압박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탄압을 국제사회에 알려 중국의 야만성을 폭로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지원도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별 영주권을 받았고 곧 한국 국적 취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만주족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국민이 되더라도 저는 영원히 만주족이자 고구려의 후예일 것입니다. 요즘 저는 한국 대학생들과 함께 한만청년연대라는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역사 세미나를 열고 문화 교류 행사를 개최합니다. 특히 만주 전통 음식 축제는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이거 한국 음식이랑 비슷한데? 라고 놀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유명 래퍼와 협업해서 잃어버린 형제 러스 브라더즈라는 곡을 발표했습니다. 이 곡은 한국어, 만주어, 영어를 섞어서 만든 것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표현했습니다.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1000만을 넘었고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협력해서 동부가 공동 역사 특별 수업을 개발했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고구려 발해만주족 한민족의 연결고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칩니다. 많은 학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론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요 신문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기고하고 팟캐스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주족이 들려주는 진짜 중국 이야기라는 팟캐스트는 매주 수만 명이 듣고 있습니다. 중국의 실상을 내부자 시각에서 전달하는 것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 관련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탈북민 단체와 협력해서 통일 후 만주 지역 개발 계획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통일 한국과 자유 만주가 함께 번영하는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꿈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현실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가장 최근의 성과는 만주족 진실과 화해위원회 설립입니다. 한국 정부와 국제 NGO들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이 위원회는 만주족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증언을 수집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 위원회의 청년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중국 정부의 만주족 동화 계획 문서를 입수한 것입니다. 1950년대부터 체계적으로 만주족을 한족화시키려는 계획이 있었고
이는 문화적 제노사이드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문서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한편, 개인적인 삶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제1한국인 3세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도 디아스포라로서의 정체성 고민을 갖고 있었기에 우리는 서로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 결혼할 예정인데 한국 전통 혼례와 만주족 전통 혼례를 모두 치르기로 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희망적입니다. 비록 지금은 망명자 신분이지만 언젠가는 자유로운 만주 땅을 밟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한국에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고 한만연대를 더욱 강화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최근 중국 내부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시진핑 정권의 강압적 통치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고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민주화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주족뿐만 아니라 위구르, 티베트, 몽골족 등 다른 소수민족들과의 연대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력도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지칠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문화 다양성 존중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제재는 아니지만 지속적인 압력이 중국을 변화시킬 것이라 믿습니다. 한국과 만주족의 연대는 이제 학술과 문화를 넘어 경제 분야로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 진출 시 만주족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우리는 한국 기업의 현지화를 돕고 있습니다. 윈윈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IT 분야에서의 협력이 활발합니다. 만주족 프로그래머들과 한국 개발자들이 함께 만든 보안 소프트웨어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고구려 쉴드가교리오 시오라는 이름의 이 프로그램은 중국과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교육 교류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만주족 학생들을 위한 특별 장학금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매년 수십 명의 만주족 청년들이 한국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이들이 미래 한만 관계의 가교가 될 것입니다. 문화 콘텐츠 개발도 활발합니다. 최근 넷플릭스와 협의 중인 드라마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고구려 바레만주족의 역사를 다루는 대하 사극인데 제가 역사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제작되면 전 세계에 우리의 이야기를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스포츠 교류도 시작되었습니다. 한만 친선 축구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고 만주족 전통 스포츠인 펄 경기를 한국에 소개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양 민족 간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종교 간 대화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주족의 샤머니즘과 한국의 무속 신앙 사이의 유사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공통점이 발견되고 있어 문화적 연결고리에 또 다른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 보호 활동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만주 지역의 환경 파괴 실태를 고발하고 백두산장백산 생태계 보호를 위한 국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두산은 한민족과 만주족 모두에게 성산이기 때문에 함께 지켜야 할 유산입니다. 의료 협력도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의료진이 중국 내 만주족 거주 지역의 의료 봉사를 가고 만주족 전통의학과 한의학의 공통점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도적 활동은 중국 정부도 직접적으로 막기 어려워합니다. 최근 가장 뜻깊었던 일은 유엔 본부에서 열린 소수민족 문화 보존의 날 행사였습니다. 저는 만주족 대표로 연설했고 한국 대표와 함께 무대에 섰습니다. 우리는 손을 맞잡고 우리는 하나라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제 저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단 한 장의 사진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렇게 큰 물결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만주족 청년들, 그리고 우리를 형제로 받아준 한국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깨달은 진실은 단순합니다. 역사는 지울 수 없고 혈연은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아무리 역사를 왜곡하고 문화를 말살하려 해도 진실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는 한 희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한 피난처가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가 잃어버린 정체성을 되찾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약속의 땅입니다. 고구려의 기상이 살아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은 일제에 맞서 함께 싸웠습니다.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흘린 피는 한민족과 만주족의 피가 섞인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역사 왜곡과 문화 말살에 맞서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총과 칼이 아닌 키보드와 마우스로 싸우고 있지만 그 정신은 똑같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언젠가 한반도가 통일되고 중국이 민주화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우리 만주족도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구려와 발해의 후예들이 다시 한번 손을 맞잡고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위대함입니다. 작은 나라처럼 보이지만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큰 마음을 가진 나라입니다. 탄압받는 형제 민족을 외면하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손을 내밀어준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있기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히 경제 강국, IT 강국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도덕적 강국이고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는 나라입니다. K-팝과 K-드라마로 세계를 매료시키는 것도 대단하지만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품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소프트 파워입니다. 저는 이제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만주족이며 고구려의 후예이고 한민족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제2의 고향이 아니라 진정한 조국입니다. 왜냐하면 조국이란 단순히 태어난 곳이 아니라 자유롭게 숨쉬고 꿈꿀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왜 목숨을 걸고 한국을 도왔는지, 왜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으로 왔는지.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 숙명이었고 혈연의 부름이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형제를 찾아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중국 정부의 탄압은 더욱 거세질 수도 있고 우리 가족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뒤에는 5천만 한국인이 있고 전 세계의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우리의 진실을 세계에 알려주세요. 그것이 중국 정부의 역사 왜곡과 문화 말살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진실은 탱크보다 강하고 연대는 그 어떤 장벽도 넘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자유 만주 만세! 우리는 영원한 형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단순한 한 개인의 망명기가 아니라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고 형제애를 회복하는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가진 진정한 힘입니다. 작은 반도 국가가 아니라 정의와 진실을 수호하는 도덕적 대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대한 나라라는 것을 아셨나요? 경제력이나 군사력만이 아니라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고 탄압받는 형제, 민족을 품어주는 넓은 가슴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다시 한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특히 우리가 만주족 청년들을 위해 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놀라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시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섬을 일본에게 빼앗기기까지 한국의 영토였다는 증거가 드디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 충격적인 발표가 동아시아 역사를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일본이 오키나와 합병 후 146년간 은폐해온 역사적 진실입니다. 동중국해와 태평양을 잇는 곳에 한국의 영토가 또 있었다고요? 홍길동전에 나오는 율도국이 바로 이 섬입니다. 많은 역사 문화재 그리고 생활 방식들이 조선인이 세운 왕국임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일본이 빼앗아간 작은 섬의 역사와 진실이 국제학회의 주목을 받으면서 한일 간의 외교 문제까지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좋아요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미 홍테일러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동아시아학과 교수로 주로 일본 고대사와 류큐 문화를 연구하고 있죠. 어머니는 오키나와 출신의 일본인이고 아버지는 미국인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일본계 미국인으로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끝없이 역사 문제를 제기하고 일본을 괴롭히는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요즘 들어 한국이 독도뿐만 아니라
오키나와까지 자신들 땅이었다고 주장하는 걸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오키나와는 엄연한 일본의 영토이고 류큐 왕국 시절부터 독자적인 문화를 가진 곳이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머니는 제 미들네임에 홍이라는 글자를 넣어주셨어요. 어릴 때 물어보면 예쁜 소리라서 라고만 하시고 자세한 이유는 말씀해주지 않으셨죠. 저는 그저 어머니의 애정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그날 오키나와에 가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충격적인 발견에 대해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하버드 대학교 제 연구실에서 CNN 뉴스를 보던 중이었습니다. 오키나와 해역에서 발견된 고려시대 국세 천년 한국 영토설 논란이라는 헤드라인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저는 즉시 채널을 돌렸습니다. 또 시작이군요. 한국의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들 말입니다. 오키나와가 한국 땅이었다니. 이런 황당한 소리를 어떻게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넘겼을 텐데. 왜인지 계속 신경이 쓰였거든요. 혹시나 해서 관련 논문들을 검색해봤는데 정말 놀랍게도 몇몇 일본 학자들도 이 주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더군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내가 직접 가서 이 거짓말을 깨뜨려야겠어.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오키나와로 가서 이런 헛소리들을 학술적으로 반박하는 논문을 쓰겠다고요. 사실 어머니께서서 오키나와 출신이지만 제가 직접 가본 적은 몇 번 없었어요. 연구 목적으로는 처음이었죠. 일주일 후, 나하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따뜻한 바람과 푸른 바다가 저를 맞았지만 저희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이 아름다운 섬을 두고 벌어지는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가득했거든요. 첫 번째 목적지는 슈리성이었습니다. 류큐 왕국의 상징이자 오키나와 역사의 심장부죠. 관광객들로 붐비는 성 입구를 지나 뒤쪽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이상한 비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류큐 왕조 비석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글씨도 묘하게 달랐고 무엇보다 홍가와라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 비석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던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그분은 제 질문을 듣자 깜짝 놀라면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젊은이, 당신 어디서 왔소? 미국에서 온 교수입니다. 오키나와 역사를 연구하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 지역에 대대로 내려오는 전설인데 바다 건너 조선에서 오신 그분은 진짜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소. 하지만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일본 정부와 본토 사람들이 싫어하거든. 저는 할아버지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조선에서 온 왕이라고요? 혹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전해져 내려오나요? 우리 집안에서는 특히 대대로 전해오는 얘기가 있소. 홍가와라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쁜 해적들을 물리친 영웅이었다고. 그런데 일본이 이곳을 차지한 뒤로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벌을 받게 되었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그냥 민간 전설일 뿐이라고 치부하려 했는데 왜 이렇게 구체적이고 생생한 걸까요? 그리고 홍가와라라는 이름도 묘하게 익숙했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밤새 자료를 뒤졌습니다. 홍가와라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러다가 한국 역사 관련 논문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어요. 허균의 소설 홍길동전에 나오는 주인공이 실존 인물이었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홍길동이 조선을 떠나 율도국을 세웠다는 기록이었죠. 설마 이게 연결이 되는 건 아니겠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홍가와라를 우리말로 풀이하면 홍관왕, 즉 홍씨성을 가진 왕이라는 뜻이에요. 일본에는 원래 홍씨성이 없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추측은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죠. 한국인들의 역사 왜곡에 제가 휘말리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이시가키 섬으로 향했습니다. 오키나와 본섬에서 배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섬이에요. 현지 박물관 큐레이터 다나카 상이 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교수님, 여기 보세요. 이상한 게 많이 나왔어요. 그가 가리킨 곳에는 놀라운 것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해동통보라고 불리는 고려시대 화폐가 수십 개나 발굴된 것이죠. 이게 언제 발견된 건가요? 10년 전쯤이요. 홍가와라 성터를 발굴하다가 나왔어요.
이상한 건 이 화폐가 류큐에서는 쓰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묻혀 있었을까요? 다나카 상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해동통보는 분명 조선의 화폐였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성터의 건축 양식이었어요. 교수님, 이 돌 쌓는 방식 좀 보세요. 다른 류큐 성들과 완전히 달라요. 정말 그랬습니다. 류큐 전통 건축은 산호석을 곱게 다듬어서 쌓는데 홍가와라 성은 거친 자연석을 그대로 쌓아 올렸어요. 묘하게 한국의 산성과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이 성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나요? 있어요. 하지만 일반인은 볼 수 없어요. 정부에서 관리하거든요. 다나카 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하버드에서 오셨으니까 특별히 보여드릴게요. 그가 꺼낸 오래된 문서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1500년경 조선에서 온 지도자가 이 성을 쌓고 백성들을 다스렸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시기도 딱 맞았죠. 조선왕조실록에 홍길동이 체포된 후 행방불명된 시점과 일치했거든요. 이건 정말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이 하나둘씩 맞아떨어지니까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한국을 싫어하던 제가 한국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다니.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이 모든 발견들이 왜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마치 어디선가 들어본 이야기 같았거든요. 이시가키 섬에서의 발견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저는 며칠 더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호텔에서 연구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제이미 테일러 교수님이세요? 문을 열어보니 20대대 후반으로 보이는 일본인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우하라 겐지라고 합니다. 이시가키 섬에서 태어났고요. 교수님이 홍가와라에 대해 연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의 눈빛이 묘하게 절실했습니다. 혹시 저와 이야기할 시간 있으실까요? 교수님이 꼭 봐야 할 게 있거든요. 카페에서 만난 겐지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가죽 가방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맡기신 거예요. 절대 일본 정부 사람들에게는 보여주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요. 그가 꺼낸 건 수백 년은 된 듯한 두꺼운 책자였습니다. 표지에는 한자로 유구국사비, 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뭔가요? 유구국 궁중 사관이 몰래 기록한 진짜 역사서예요. 공식 기록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들어있죠? 겐지가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한문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강희 39년, 조선국에서 온 검은 옷의 사내가 우리나라에 도착하였다. 그는 무리 1000여 명을 거느리고 있었으며 모두가 무예에 능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언제 기록된 건가요? 1500년경으로 추정돼요. 바로 홍길동이 조선에서 사라진 시점이죠. 겐지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더욱 놀라운 내용이 나왔어요. 사람들은 그를 보고 고 홍가와라라 칭하였고 백성들을 괴롭히던 해적들을 모조리 수탕하였다.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니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높은 자리를 원하지 않으나 백성이 편안하려면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다. 이건 정말 홍길동 이야기 같네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소설 속 홍길동이 했던 말과 너무나 비슷했거든요. 겐지가 책장을 계속 넘기자 더욱 구체적인 기록들이 나타났습니다. 홍가와라 왕은 매일 아침 백성들의 어려움을 직접 들었고 노인들을 극진히 모셨으며 아이들에게는 그를 가르쳤다. 특히 고아들을 각별히 보살펴 모든 이가 그를 아버지처럼 따랐다. 정말 놀랍네요. 이런 기록이 왜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일본이 류큐열도를 병합한 후에 이런 기록들을 모조리 없애버렸거든요. 조선과 관련된 모든 흔적을 지우려고 했어요. 저희 집안은 대대로 이 책을 숨겨왔습니다. 겐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겐지가 마지막 페이지를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홍가와라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홍가와라 왕이 서거하자 온 백성이 울었다. 그의 무덤 앞에 비석을 세우고 이렇게 새겼다. 인정을 베풀고 노인을 공경하며 아이를 보살핀 어진 왕이었노라. 바로 제가 슈리성에서 본 그 비석의 내용이었습니다. 겐지 씨, 혹시 이 책 말고 다른 증거도 있나요? 네, 있어요. 홍가와라님의 도장도 있고요. 그분이 직접 쓰신 편지도 몇 통 남아 있어요. 모두 한글로 되어 있죠.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을 부정하기 위해 온 여행이 점점 한국 역사를 확인하는 여정으로 바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학자로서 이런 귀중한 자료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겐지 씨, 이 모든 걸 제가 연구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할아버지도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그 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겐지와의 만남 이후 며칠간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홍가와라의 기록들이 너무나 생생했거든요. 그러던 중 놀라운 연락을 받았어요. 오키나와 의원인 타마시로 류가 저와 만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려국세 사건으로 유명해진 바로 그분이죠. 교수님, 조심스럽게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저를 감시하고 있거든요. 타마시로 의원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나하시 외곽의 조용한 찻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처음 본 타마시로 의원은 생각보다 차분한 분이었어요. 교수님이 홍가와라에 대해 연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걸 보신 적 있나요? 그가 조심스럽게 꺼낸 건 낡은 족보였습니다. 이건 저희 가문의 진짜 족보예요. 일본식으로 위조된 게 아닌 원본 말입니다. 족보를 펼쳐보니 한자로 빼곡히 적힌 계보가 나왔어요. 여기 보세요. 고려 현종의 셋째 왕자 왕기의 후손들이 류큐로 건너온 게 11세기경이에요. 그런데 여기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그가 가리킨 곳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1500년경 조선에서 온 홍가와라가 우리 가문의 왕녀와 혼인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뭐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홍가와라가 고려 왕족과 혼인했다고요? 네, 이미 오키나와에 정착해 있던 고려 왕족. 후손들과 홍길동이 연합한 거죠. 그래서 홍가와라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기존 왕족의 정통성과 홍길동의 리더십이 결합된 거예요. 타마시로 의원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럼 홍가와라 왕조는 고려 왕족과 홍길동의 피가 섞인 왕조였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문에도 홍 씨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교수님 성함에 홍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나요? 그의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지어주신 미들네임이에요. 특별한 의미는 혹시 어머니께 직접 물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미국에 있는 어머니께 화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궁금한 게 있어요. 제 미들네임 홍은 왜 지어주신 거예요? 화면 속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제이미,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오키나와에서 연구를 하다가 우연히 생각이 났어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사실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너희 외할아버지, 내 아버지 말이야.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말씀하셨어. 우리 집안은 원래 홍가와라의 후손이라고. 저는 숨이 막힐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오키나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 일본 정부가 싫어한다고. 그래서 외할아버지 때 오키나와를 떠나 일본 본토로 갔고 다시 미국으로 온 거야. 하지만 정체성에 대한 것은 흔적을 남겨주고 싶어서 내 이름에 홍을 넣어준 거였어.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부정하려던 한국인들의 후손이 바로 저였다니요. 엄마, 그럼 저는 그래. 내가 찾고 있는 오키나와 류쿠 왕국의 그 홍가와라의 후손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일본계 미국인으로서 가졌던 자부심, 한국에 대한 반감, 모든 게 한순간에 흔들렸어요. 제가 누구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타마시로 의원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군요. 그럼 교수님과 저는 1000년 전부터 인연이 있었던 거네요. 고려 왕족과 홍길동 후손이 다시 만난 거죠. 그의 말에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건 아닐까요? 교수님,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홍가와라의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일본 정부가 숨기려 한 1000년의 역사를 복원해야 합니다. 타마시로 의원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그 순간 저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라 제 정체성을 찾는 여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된 후 며칠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홍가와라의 후손이라니 제가 그토록 부정하려던 역사의 당사자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타마시로 의원으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거든요. 교수님, 큰일 났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홍가와라 추모비를 보수한다는 명목으로 임시 폐쇄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갑자기 왜요?
교수님이 연구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정부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내일부터 일반인 출입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저는 급히 수리성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작업용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홍가와라 비석 주변에는 공사 중 팻말이 세워져 있었어요. 잠깐요. 이건 역사적 유물인데 왜 갑자기 폐쇄하는 겁니까? 저는 관리 담당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정부 지시입니다. 안전 점검이라니 수백 년간 멀쩡했는데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겐지와 함께 수십 명의 오키나와 주민들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우리 조상의 흔적을 왜 막는 거냐? 홍가와라와 류쿠 왕국도 우리 역사의 일부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할머니는 아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셨어. 홍가와라님이 없었으면 이 섬은 해적들 때문에 망했을 거라고. 그런데 왜 그분의 흔적을 못 보게 하는 거요? 곧 경찰들이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집회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서서히 해산해 주세요. 하지만 사람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 조상을 보러 온 것뿐이에요. 왜 우리 역사를 가로막는 거예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키려는 건 단순한 돌덩어리가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정체성이고 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 뿌리이기도 했고요. 교수님, 이쪽으로 오세요. 겐지가 제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경찰이 신원 확인을 시작할 것 같아요. 외국인이라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실제로 경찰들이 사람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에게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온 이메일이었어요. 제이미 홍테일러 교수님의 일본 체류와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걸어보니 구체적인 경고였습니다. 테일러 교수, 당신이 일본에서 하고 있는 연구가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들어왔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순수한 학술 연구를 하는 것뿐인데요. 홍가와라 관련 연구는 일본 정부가 예민하게 여기는 주제라고 하네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학문의 자유까지 제약받아야 하는 건가요? 더욱 서운한 건 제가 미국 국적자임에도 이런 압력을 받는다는 사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슈리성에 가보니 홍가와라 비석은 완전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공사용 천막이 쳐져 있었고 출입금지 표시가 여러 개 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옆 벤치에는 꽃다발 몇 개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밤새 주민들이 가져온 것 같았어요. 교수님, 겐지가 다가왔습니다. 어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별건 아니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뭐라고 하던가요? 홍가와라에 대한 연구를 왜 하는지, 누구와 만나는지, 그런 걸 물어봤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런 압력에 굴복할 수는 없다고. 제가 홍가와라의 후손이라면 그분이 어려움 속에서도 백성들을 지켰던 것처럼